반동 준비. 시원찮아, 시원찮아.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해야지. 피가 나오도록. 다시요. 반동 준비. 반동은 위에서 아래로 충전과 시작한다. 지금부터. 그렇지. 인생의 목숨은 초로하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너희 죽어라. 인생의 목숨은 초로하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고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확실히 죽으실래요? 진짜로? 겉으로 떠들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돼? 확실해? 죽을 사람만 아멘하고 앉고 안 죽을 년들은 계속 서 있어. 안 들을 년들은 다 서 있어. 다 있어. 그럼 확실히 죽어요? 틀림없지? 그럼 언제 죽을래? 언제? 어? 언제 죽냐 하면은 10월 9일 날 죽어야 돼. 10월 9일 날. 알았죠? 내가 오늘은 2시간 동안 초근대사에 대해서 딱 강의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줌 싸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줌 싸는 게 아니야. 내가 보면은 아까도 여기요, 지금 내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로비에 서성서성 걸어 다니는 년들이 많아요. 야, 이 년들아 빨리 들어와. 야, 이 개 같은 년들아, 여기를 왜 왔어? 오늘은 돈도 안 줘. 돈이 있어야 주지. 그럼 아마 저 년들은 이제 돈 안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갈 거야 아마. 틀림없이 가기만 해봐야 머리를 다 잡아 뜯어버려 이거든. 에이, 참 정말 잘 들어요. 내가 초근대사를 2시간 강의할 테니까. 알았죠? 도저히 오줌이 터지고 오줌보가 터질 것 같은 사람은 조용히 가서 오줌 싸고 빨리 들어오란 말이야. 알았죠? 자, 2차 세계대전부터 설명하려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은 동쪽은 일본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일본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 구라파 유럽은 히틀러 때문에 일어났다고. 2차 세계대전이. 그런데 일단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히틀러가 결국은 2차 세계대전한테 실패를 했어요. 연합군에게. 연합군이 어디냐면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이야, 미국. 근데 사실은 연합군은요 3대 연합군. 영국 따라해봐. 영국. 여러분 초등학생들하고 똑같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같이 해. 따라서 영국, 그 다음에 따라서 프랑스, 그 다음 어디 갔어? 미국. 이게 연합군이야, 연합군. 그런데 사실은 미국은요 미국은 공수부대하고
병참, 전쟁 무기 이것을 주로 지원했어요. 공수부대하고 해병대하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거의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2차 세계대전을 이기게 한 것은 뭐냐? 러시아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냐? 탱크전. 러시아제 탱크전. 독일이 탱크전이란 말이야. 탱크와 탱크가 붙어서 그때에 이 러시아가 황장님 T 뭐예요? T-34? 전차 이름이 뭐예요? T-50인데 잊어먹었다 내가. 그래서 독일이 원래 탱크전이란 말이야. 탱크전 붙다가요, 러시아 군대가 몇 명 죽은 줄 알아요? 러시아 군대가 5천만 명이 죽었어. 5천만 명이. 몇 명이? 그래서 독일이 드디어 두 손 들고 4월 말주간에 히틀러가 자기의 그 사촌 동생을 데리고 살았어. 그래서 둘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해서 그걸로 끝났고, 공식적으로는 5월 첫 주에 독일이 항복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때에 그 보네퍼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 보네퍼가 미국의 유니온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어. 근데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내 저 새끼를 죽인다 이거야. 응? 왜 전쟁을 일으키냐 이거야. 히틀러를 죽이려고 간다고 하니까 동료 교수들이요 막 뜯어 말렸어. 너 히틀러가 누군지 모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히틀러 저 새끼를 가만둘 수가 없다 이거야. 그 보네퍼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가운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네? 정가운 목사가 보네퍼급이야 말이야. 그래서 보네퍼가 뭐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친 놈이 운전대를 잡으면 뒤에 있는 승객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잖아. 이게 보네퍼의 대표되는 워딩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보네퍼의 워딩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우리가 조중동에 광고 낼 때도 계속 그 말을 동시에 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네퍼가 한 말은 뒤에 숨어 있어요. 뭐냐? 이 말이야, 이 말. 한번 따라해봐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죽은 뒤에, 성도가 뭐 한 뒤에? 죽은 뒤에 한 송이의 국화꽃을 가지고 가운을 뒤집어 쓰고 장례식을 치루어 주는 사람이 목사와 신학자가 아니요. 성도가 죽기 전에, 성도들이 죽기 전에 미리 막아주는 것이 이게 바로 목사라는 거야. 왜 내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았냐고요? 아까 이정립 차관님 연설하는 거 내가 잘 들었는데 6.25보다 더 위험해졌어 지금. 6.25보다가. 응?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줄 사람은요 광화문밖에 없다 이거야. 광화문밖에.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항복했냐? 일본은 미국이 리틀보이라고 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1945년 8월 6일 날, 그리고 3일 후에 8월 9일 날
원자탄 2방을 딱 때렸더니 바로 일본은 히로히토가 꼭 쥐새끼같이 말이야, 무조건 항복합니다 이랬다더라고요. 히로히토가 이 개새끼가 말이야, 꼭 원자탄을 맞아야 되냐고. 나는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때린 데를 내가 실제 가봤어요. 가봤고 거기에 기념관을 지어놓은 걸 내가 가봤더니, 이야, 원자탄의 위력이요 보통 센 게 아니요. 그냥 이 콘크리트고 뭐고 건물이고 뭐가 이것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버렸어. 그냥 녹아내려 버렸어. 이 원자탄 위력이 이렇게 센 거야. 근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자탄은요 히로시마 원자탄보다가 50배야. 50배를 몇 개 가지고 있냐? 50개를 가지고 있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때린 거의 위력보다가 50배 더 위력적인 것을 50개를 가지고 있다고 북한이. 그러나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진 이후에 아직까지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 가지고 있지, 프랑스가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또 러시아가 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북한이 또 가지고 있고 중국이 가지고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이런 이후에 한 번도 사용을 못해요. 왜 못하냐? 어느 쪽에 한쪽이 원자탄을 쓰면 바로 반대쪽에서 또 ICBM을 또 날린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가 사용을 못하는 거야.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재래식 전쟁만 하지 원자탄은 못 쓰는 거야. 원자탄은요 저주받은 무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언제 한번 사용되느냐? 아마게돈 전쟁 때 사용될 거라고. 요한계시록 잘 알죠? 아마게돈 전쟁 알죠? 이게 최후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때 이제 한번 원자탄 마지막으로 쓸 거라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딱 터지니까 그때에 이승만은요 워싱턴에 있었어요. 김구도 상해에 있었어. 상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됐다는 말을 듣고 이승만이가 말이야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려고 했더니 미국의 경찰들이 이승만을 감금을 시켰어. 감금을. 왜? 이승만은요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라서 미국 말 안 듣는다 이거야. 그 다음에 김구도 고집이 세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에다 들어가면 안 된다해서 김구도 집안에다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두 축인 지도자가 이승만과 김구가 결국은 한국에 못 들어오게 된 거야. 그때에 이승만은 미국에 40년 살면서 인맥을, 사람들을 잘 사귀어가지고 그 중에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다그라스 메가드야. 메가드한테 연락을 했어. 메가드가 그때 극동군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영웅이야, 영웅. 그래서 메가드 알아요? 메가드가 누구야? 그렇지, 인천 상륙작전 그것만 알고 앉았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한테 날 좀 풀어달라. 그래서 메가드가 메가드 밑에 있는 별 3개짜리 하지 장군이 있어. 하지 장군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딱 터지니까 이제 일본군을, 그때 우리나라에 일본군이 34만 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 원자탄 터질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딱 틀어지려고 34만 명이 있었고, 만주 있죠, 만주. 심양, 지금은 심양이야. 심양에 76만 명이 있었어. 76만 명이.
그러니까 일본군이, 우리나라는 34만 명이 있으니까 34만 명 일본군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놈들이 또 해코지하고 마냐, 유부녀 성폭행하고 또 문화재 다 가지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려고 바로 메가드 원수가 한국에다 보냈는데, 거기에 총지휘관이 누구냐, 하지 중장이. 하지 별 3개야. 황준성 장군님처럼 별 3개 잡았을 때, 그 하지 중장이 총지휘를 해서 부산에다가 전부 다 일본군들을 묶어서, 손으로 묶어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부산에서부터 배 타는 데까지는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일본의 배에서 내려서 자기 집에 갈 차비, 그 차비만 나눠주고 34만 명을 다 내쫓았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착한 나라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때린 것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해방이 된 거야. 이 공짜가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들이 자유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야. 지금 주사파한테 대한민국이 다 먹혔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까지 완전히 북한이 점령 다 했어요. 이재명이 하는 짓법 모르냐고. 이 완전히 점령을 다 했는데, 그래서 하지 중장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앙케이트, 수도권을 중심하여, 오늘 여러분들처럼 서울, 경기, 인천 중심하여, 어차피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자, 어느 나라를 세워주겠느냐, 나라까지 세워주고 가겠다 이거야. 이게 메가드 원수의 바로 밑에 있는 제일 높은 하지 중장이. 그래서 첫째 뭐냐 하면 공산주의, 둘째 사회주의, 셋째 자유민주주의.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85%야. 85%. 1, 2, 3, 4도 몰라. 1, 2, 3, 4도. 1, 2, 3, 4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짝대기 1개 꺾어놓고, 그 다음에 짝대기 2개 꺾어놓고, 3개 꺾어놓고, 요것은 공산주의, 2개는 사회주의. 참 기가 막히지요. 이 대한민국은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했더니 세상에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를 세워달라는 국민들이 수도권에서 몇 명이 나왔냐? 84%가 나온 거야.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멍청하다니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세워달라 이거야. 응? 참 기가 막히죠. 응? 그래서 하지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16일 날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메가드 원수의 전용기, 동경에 있는 전용기, 메가드 원수의 전용기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때 미국의 전용기는요, 장교가 아니면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동경에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바로 장교 계급증을 달아주고 미국 군복을 입혀서, 그래서 비행기를 태워서 10월 16일 날 김포 비행기장에 오게 되었다 이거야.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됐어? 이따가 내가 다 시험 볼 거야. 시험 봐서 다 답안지 정확하게 써내는 사람은 보내주고, 안 그러면 내일까지 계속 다 들어야 돼.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첫째 뭐냐?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성경 모르는 인간은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짐승이야, 짐승.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를. 뭘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아들 전해놓하고 양메리한테 맨날 내가 역사 강의를 해. 역사. 우리 집에 오면은 너 역사를 모르면, 성경과 역사를 모르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짐승이야, 짐승. 여러분 짐승 될래요? 짐승 될래? 짐승 안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들이 다 물러갔어요. 물러가고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16일 날 한국에 귀국을 했어. 귀국을 하니까 세상의 김포 병장에 남로당의 박헌영 이놈이, 박헌영 이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박헌영 이놈이요, 완전히 사기를 친 거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딱 터지니까요, 그때 광주의 벽돌 공장에 숨어서 특수염을 변장해 가지고 이제 이 박헌영 이놈이 위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박헌영이라는 사람, 박헌영인 줄 같이 일했던 벽돌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눈치를 못 챘어. 그런데 히로시마 원자탄 딱 터지니까 이 박헌영이가 수염을 딱 대면서 나는 박헌영이야,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9월 6일 날 진명여고 강당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최초의,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최초의 국가인 조선인민공화국이란 나라를 선포를 했어요. 이게 최초의 나라야. 지금 북한 나라의 이름은 조선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두 개가 더 붙었어. 박헌영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선포를 딱 하고, 그리고 뭐라고 사기를 쳤느냐? 이승만 박사한테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김구 선생님한테, 상해에 있는 김구 선생님이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라를 세워놓으라, 이렇게 박헌영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 이거야. 이게 사기야, 사기. 사실은 이승만과 김구는 연락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국민들이 이승만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거든. 김구의 권위도 하늘을 찌르니까 김구하고 이승만이가 부탁하기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나라를 먼저 세우라고 했다 하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속아가지고 전국의 면 단위별로 전체가 인민위원회를 조직했어. 그래서 9월 6일 날 진명여고 강단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김포공항에 가서, 이게 8월 15일 날, 요즘은 안 터는데,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요, 그 8.15 영상을 또 틀었어요. 틀다가 지금은 또 안 틀어요. 왜? 이재명이 개새끼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서 영상에 보면 나와요. 박사님이 오시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내가 나라를 대신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물어, 무슨 나라를 세웠나? 그랬더니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랬더니 이승만의, 그 영상에 보면 나와요. 이승만의, 원래부터 이승만은 원래요, 수전증이 있어, 수전증. 한성 감옥에서 그 고문당하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놓고 방맹이로 쳐가지고 이 손이 떨려요.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손 떨리고 죽었어요. 손 떨리고 죽었는데, 그래서 무슨 나라를 세웠냐니까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랬더니 이승만이가 턱을 떨면서 누가 이런 나라를 세우라 그랬어 이 개새끼야! 그랬더니 박헌영이가 깜짝 놀라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세운 나라에 진명여고 강단에 9월 6일 날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여기서 대통령 하시죠. 그랬더니 이승만이가 화가 나서
내가 이런 나라의 대통령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 나라도 없는 것들이 벌써부터 권력에 욕심이 들어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서 잔소리 말고 지금 조선호텔 자리야. 조선호텔 자리에서 내일 내가 건국 촉성 중앙대를 하니까 그 자리에 참석해. 그랬더니 전라도 지도자 송진우하고 김성수, 그 다음에 또 상해 임시정부 거기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다 참석을 했는데 박헌영 이 새끼만 참석 안 하는 거야. 오히려 박헌영이가 이승만을 죽이려고요 5번 테러를 했어요. 5번. 응? 만약에 그때 이승만이가요 박헌영한테 테러당해서 죽었으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는 거야. 내가 노래처럼 부르는 게 뭐냐,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 6위가 됐고 군사력 5위가 됐다고 내가 노래처럼 부르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면 두 손 들고 만세. 확실해요? 믿어도 돼?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승만하고 박헌영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원래 한국의 최고의 간첩이 성시백이야. 성시백. 성시백은요 원래 해방되기 전에 모택동 군대 밑에서 지휘관 노릇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되니까 나는 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부산을 거쳐서 누구를 만나냐, 김일성이를 만났어. 만났더니 그래서 김일성이가 하는 말이 지금 북조선은 내가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남한에 가서 공작을 하라. 그래서 성시백이가 남한에 와서 공작을 한 거야. 공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 있잖아. 국회를 완전히 포섭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있죠. 언론사를 똑같은 앞에 활자. 그러니까 이게 성시비가 찍은 신문인지 원래 조선일보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앞에 있는 활자가 지금도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한자로 나와 있잖아. 한자로. 그걸 그대로 찍었어. 이래가지고 언론 장악 다 했죠. 응? 그 다음에는요 우리나라 군대 있죠. 군대 있잖아요. 6.25 일어나기 전 때 우리나라 군대에 국방부 장관 신성모를 딱 체포해버렸어. 그러니까요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먼저 우리나라 내부 안에 있는 것을 다 공작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지. 물리적 전쟁을. 그 다음에는 육군참모총장 최병덕을 딱 체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점령해놓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6.25란 말이에요. 6.25. 이해가 됐어요? 아까 이정립 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6.25보다가 더 위험한 시대가 왔어요. 완전히 장악됐어요. 지금 여의도 국회 야당 여당 똑같아. 다 국민의힘 정당도 똑같은 거야. 저 새끼들도요 내 역사 강의를 안 들어가지고요 이 미친놈들이 말이야. 정신 나간 놈 자식들이 말이야. 응? 뭐 저기 저 더불어민주당은 그거는 완전히 더불어 간첩당이요. 그거로 간첩당. 응? 이래 놓고 이제 6.25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6.25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중앙대학교 설립자 임영식 권사님이 있어요. 중앙대학교를 세운 사람이야. 임영신 권사님이야. 권사님.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야. 그분은 일생 동안 이승만이가 돌아오면 이승만하고 결혼한다고 일생 동안 시도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눈이 파란 년을 하나 데려오니까 막 싸움이 붙었다 그래. 이 영감아
나는 너 하나를 위해서 말이야 처녀로 일생 살았는데 말이야 왜 눈이 파란 년 머리 노란 년을 데려와서 싸웠다 그래. 응? 이거는 공식 책에는 없어. 속설에 의하면 그래. 속설에 의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이명신 권사님이 동대문 시장에 시장을 보러 갔더니 그때만 해도 남북한에 이제 그 6.25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 38선 사람들이 개성에 있는 사람들 다 동대문 시장도 장 보러 오고 서로 왕래를 했어요. 어느 정도 왕래를 했는데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장을 보러 갔더니 이명신 권사님이 누구라 그랬어? 누구라 그랬어? 중앙대학교를 뭐한 사람? 설립한 사람. 이따가 전부 다 등록금 100만 원씩 내. 나같이 역사를 말이야 이렇게 간결하게 쫙 깨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역사 교수를 또 없어요. 왜 반응이 하나도 없고 난리야. 등록금 내려니까 100만 원씩 말이야. 역사를 모르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동대문시장에 갔더니 전쟁 난다. 왜냐하면 저 북한의 사람들이 동대문시장에 장사하러 와가지고 전쟁 난다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리고 평양에 T-34 전차가 T-34 전차 이제 알았다. T-34 전차가 평양에 지금 이미 줄이 다 서 있다.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명신 권사님 이승만한테 가서 이 영감아, 그 친구란 말이야. 친구 이승만하고 영감아, 나라가 지금 전쟁 난다고 지금 지금 동대문 시장에 소문이 다 났는데 이 영감 말이야 전쟁에 대해서 대비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바로 이미 간첩으로 포섭된 육군참모총장 최병덕,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신성모를 불러서 자네들 아니 왜 전쟁 난다는 소문이 온 지금 수도권에 다 소문이 났는데 왜 자네들은 이걸 보고를 안 하나? 이랬더니 이 새끼가 벌써 성시백한테 포섭이 됐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 이게 전쟁요 날 수는 있어도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침공하면 점심은 평양 가서 먹고 저녁은 두만강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승만이가 나이가 벌써 80세 넘어가지고 90세 다 돼가지고 그렇지 말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이명신 권사님이 가서 영감아 북한이 지금 남침한다고 내가 수색대를 하도 이승만이가 안 믿으니까요 이명신 권사님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농기하고 똑같아. 농기하고 유관순급이에요. 유관순급. 무슨 급이라고? 여러분들도 유관순급이 돼야 되는 거야.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전쟁 난다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육군참모총장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신성모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이 일으키면 평양 가서 점심 먹고 두만강 가서 저녁 먹는다 했더니 하더라. 그랬더니 이 영감아 내가 하도 답답해서 군인들을 조직해서 수색대를 30명이야 수색대를 조직해서 북한에서
전쟁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북한에다가 수색대를 보내봤다는 거야. 30. 그러니까 이명신 권사님이 대단한 사람이요. 갔다 오더니 보고하기를 뭐라 그러냐, 이미 끝났다는 거야. 한국 전쟁은 끝났다는 거야. 이건 대한민국은 북한한테 먹힌다는 거야. 이렇게 보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명신이가 다시 들어가서 이승만한테 막 옷을 잡고 흔들면서 말이야, 두루마기를 잡고 흔들면서, 이 영감아, 이미 전쟁 끝났다고 내가 수색대를 30명을 조직해서 북한에다가 이미 수색대 다 알아보고 왔어. 지금 뭐하고 왔냐나 그랬더니 이승만이가요, 이미 벌써 최병덕하고 신성모한테 빠져가지고, 그따위 소리 하려면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결국 6.25를 먹은 거야. 6.25를.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응? 그런데 지금 6.25 보다가 더 심한 상태가 왔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거야. 지금요, 사실은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내가 맨날 방송할 때 하는 말대로, 여러분들은 내가 같은 말을 계속하니까 기너모 들어. 이미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먹힌 것은 누구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했다고. 그때부터 이미 나라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서명했다. 원래 이것이 김일성이가 61년도에 주장했던 고려 연방제야. 그런데 고려 연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세 개의 좌파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다고. 서명한 거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김대중이 서명한 거 봐요. 나오잖아요. 서명했다고. 낮은 단계 연방제 서명했단 말이야. 그때부터 나라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각의 천재예요. 감각의 천재. 나보다 기도 더 세게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보다 더 세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기만 해봐. 내가 손목을 다 앞으로 들어버리거든. 나는 기도를 빡세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 일을 할 것을 다 보여줘 버려. 이번에 내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세상에 가문에서 헌금했다고 세상에 나한테 벌금 2천만 원을 때렸어. 그 내가 지금 구조화 변호사한테 다시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하라 내가 해놨단 말이에요. 이 새끼들이 말이야, 정신 나간 놈들이, 판사들이요. 이 모든 판사들, 좌파 판사, 우파 판사들은요 다 개자식들이야. 이것들이. 이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사실은 그 불법 모금한 것이 내가 아니요. 그때는요 누가 있냐면은요, 대국본이 누구냐면 대국본 대표가 김승호야. 김승호. 그 김승호를 고발하든지 해야지 왜 나를 고발해? 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박살내려고 그래. 고등법원에 가서 박살내려고 그래요. 지금 또 우리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우리 교회 보고 빈손 들고 나가라고 또 재판을 누가 또 걸었어. 또 아이고, 필요 없어. 법이고 개뿔이고 필요 없어. 주먹이 힘이요. 주먹이 힘. 우리는 절대 우리 교회 안 비켜줘. 어디 떠들어 이 자식들.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살아도. 이거 반응이 절반밖에 안 와. 이거 다시요. 죽어도 살아도. 확실해요?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 죽으면. 그랬더니 에스더가 죽었어 안 죽었어? 하만이가 죽었잖아. 하만이. 여러분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면 절대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상에다 다 뽑아 올려놔버려. 정상에다. 믿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러 이제 왔더니 세상에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탁 통치를. 뭘 하겠다고? 오늘 강의비 낼래 안 낼래? 얼마씩 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100만 원씩. 역사를 모르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야. 남쪽은 미국이, 북한은 러시아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은요, 천재야, 천재. 이 신탁 통치를,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신탁 통치 해버리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북한한테로 나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신탁 통치하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신탁 통치하면요, 결국 북한이 대한민국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신탁 통치를, 이것을 막아내려고 저 상해에 있는 김구, 그래서 김구가 한 달 뒤에 온 거야. 이승만 보다가. 이승만은 10월 16일 날 왔고 김구는 11월 24일 날 왔어요. 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려고 장개석한테, 그때는 장개석이가 중국 전체를 제패하고 있을 때야. 모택동 전에. 그래서 장개석한테 연락을 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승만이가 천재란 말이야. 상해 임시정부를 빨리 한국으로 보내달라. 그 대신에 다그라스 메가더 비행기를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미국의 다그라스 메가더 비행기가, 이승만도 한국에 데려줬지만 상해에 가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데리고 왔어요. 왜 데려왔냐면 우리는 이미 정부가 있다 이거야. 근데 왜 니들이 나라를 갈라서 신탁 통치하냐 이거야. 신탁 통치를 무너뜨리려고 상해 임시정부를 장개석한테 부탁해서 데려왔다 이거야. 이건 좀 어렵지? 좀 어려워? 이거 이 멍청이들아, 그게 뭐가 어렵다고 또 내 그리고 난리야. 쉽다 그래? 어려워? 신탁 통치를 무너뜨리려고 미국과, 남쪽은 미국, 북한은 러시아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 하니까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장개석한테 부탁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11월 24일 날 오게 된 거야. 한 달 뒤에 온 거야. 이승만 보다가. 이해됐어요? 와서 이미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가 있다 이거야. 이승만이가 천재인 거야. 있는데 왜 니들이 신탁 통치를 하냐 이거야. 왜 갈라가지고 말이야, 미국이 대한민국, 남쪽은 미국이, 북한은 말이야 소련이 신탁 통치 왜 하냐 이거야. 이미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가 있다.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는요 가짜예요, 가짜. 그 이승만도요 사기를 잘 쳐요. 보통 사기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부가 있는데 왜 니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 총회가 그때 프랑스에서 이루어졌어.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김병직, 이승만 친구야. 그 김병직가요 부산 피난민 시절에 가서요 저 김병직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삿바 잡고 씨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둘이 친한 친구야. 옛날에 한성 감옥에서부터 친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써먹고 난 뒤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다 써먹었대. 그 다음에 유엔 총회를 그때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바로 누가 보냈나? 모윤숙이라고 있어. 일제시대 때 영어 선생이야. 영어 선생. 중학교 영어 선생 모윤숙. 영어 잘하지. 그 다음에 김병직.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또 중앙대학교 설립자 누구라 그랬지? 이명신 여사를 유엔 총회하는 프랑스에다 급파를 했어. 응? 왜 한국을 신탁 통치하냐 이거야. 우리는 스스로 나라를 세울 힘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해방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는 국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원 자격이 없어. 유엔에 대한 회원 자격이.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을 거기다가 넣어달라고 일주일 금식했어. 일주일 금식. 일주일 금식했단 말이야.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었다 이거야. 나라를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식 기도가 상달돼서 좋다 이거야.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하도 굶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업적으로 발언을 하라. 그래서 거기서 모윤숙이가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연설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 대한민국은 신탁 통치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미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가 있고 해가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남북한 통일선거를 하라 하고 유엔 대표가요 우리나라의 통일선거를 하기 위해서 대표단이 한국에 왔어요. 빨리 돈 내 나한테. 빨리 돈 내라니까. 나는 역사에 대해서 도사야 도사. 이해됐어요? 왔는데 남북한 통일선거를 하자 그러니까 북한이 안 한다 그래. 왜? 북한은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야. 인구 숫자가 적으니까 남북한 통일선거 똑같이 한 표당 한 개씩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북한이 안 한다고 나자빠졌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유엔 총회한테 다시 했어. 북한은 통일선거 안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유엔한테 다시 일러서 그러면 선거를 두 번째 사항이야. 유엔 총회 결의 사항이야. 선거를 할 수 있는 가용 지역을 먼저 선거하고 그 후에 북한까지도 선거를 받아들이면 그때 다시 또 하라. 이게 유엔의 결의 사항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에 가서 이 정읍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란 말이에요. 이승만이 그 정읍 연설, 이 역사 교수들도요 이승만 때문에 나라가 분단됐다고 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우파 교수들도 그따위 소리 하는 거야. 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거꾸로야.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요 북한한테 다 먹혀버렸어. 정읍 연설의 핵심이 뭐냐? 선거 가용한 지역이야. 가용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유엔 총회 지시를 받고 다시 선거하고 나중에 환경이 되면 북한까지 다시 통일선거한다. 이게 정읍선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졸고 앉았잖아 벌써. 또 거기 약 먹은 또 병아리처럼 또 다 일어나. 다 일어서. 안 돼. 잠 깨워놓고 해야지. 안 돼. 일어서. 다시 반동 준비. 충전가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서미영 빨리 나와. 뭐하고 앉았어? 서미영 빨리 나와. 그 사이에 오줌 쌀 사람은 빨리 가야 돼. 오줌 싸라. 오줌 싸고 또 커피 처먹지 말고 오줌 싸고 빨리 기어 들어와야 돼. 빨리 기어 들어와야 돼. 서미영 빨리 쳐. 가보자. 인생의 목숨은 초록
모습은 보아 북의 앞날이 향하다 이고 죽었어 나라가 산다면 하하 기꺼이 죽으리라. 죽을래요? 죽을 사람은 아멘하고 앉아. 오줌 싸러 나간 년들 빨리 들어와. 커피 처먹지 말고 빨리빨리 기어 들어와. 시간 관계상 짧게 내가 마무리 지을 텐데, 이게 대한민국을 해독하려면요 5개 회담에 대하여 잘 알아야 돼요. 카이로 회담, 테헤란 회담, 모스크바 삼상협정, 얄타 회담, 이게 5개 회담의 내용을 잘 알아야, 이거는 내가 다음에 강의해 줄 테니까 그때는 200만 원 들고 오란 말이야.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해독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이 뭔지 모르는 거야. 왜 대한민국이 말이야 6.25가 왜 일어났고, 대한민국이 왜 해방이 됐고. 근데 참 정말요, 우리는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부터 시작해서 미국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지금은 현재 트럼프야, 트럼프도 가끔 가다 보니까 좀 헤매고 있더라고. 헤매고 있어. 트럼프 외에는요 대한민국을 자유통일시킬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난 척 할 테니까 박수 세게 한번 쳐봐. 아니 지금 치지 말고 치락할 때 쳐야지. 내가 얼마나 예견력이 빠르냐 하면은, 내 목표는 자유통일이야. 자유통일을 위해서 워싱턴을 내가 5년 전부터 날아가서 상원의원들을 내가 지금 21명을 포섭을 했어.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지금 현재 국무장관 된 루비오야, 루비오. 린지 그레함. 내가 얼마나 예견이 빠른지 보세요. 미국 없이는 절대로 자유통일이 안 된다 이거야. 지금도 미국은요 한국을 통일 안 시키려고 그래요. 언제부터? 루스벨트, 트루만, 아이젠하워. 이때부터 왜 대한민국을 절반을 쫙 끊어놓느냐. 이게 다그라스 메가더가 그때 원자탄은 미국밖에 없었어. 흑룡강 옥수수밭에 원자탄 한 방만 더 쓰자 중공군이 틀림없이 개입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메가더 원수를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겼다고. 왜 그러냐? 메가더 원수가 왜 전쟁 중에 군복옷을 벗게 되느냐? 만약에 한국 전쟁을 통일 전쟁까지 끝내버리면, 히로시마 흑룡강에다 옥수수밭에다가 원자탄 한 방 더, 그때 미국이 원자탄 미국밖에 없었어. 때려버리면요 한국이 바로 통일돼 버리면 바로 이 메가더 원수는요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옷을 벗겼어요.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옷을 벗겼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반드시 자유통일해야 돼요. 내가 볼 때, 내가 탈북자 방송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미 북한은요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근데 지금 북한을 1인 독재, 김정은의 1인 독재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야. 이재명이가 지금 김정은을 부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요 뭐 장관 임명하는 거, 정책하는 거, 근데 이번에 트럼프한테 가서 뒤지도록 혼나고, 너 왜 내란 일으켰어? 내 혁명했어? 너 왜 숙청했어? 뒤지도록 혼나고 나서 바로 성남 비행장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트럼프 효과야.
장동혁이하고 영수회담을 잡으라. 그래서 어제 영수회담 했어요. 어제 했는데 장동혁도 보니까요 함량 미달이야. 왜 미달이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거 있어 없어? 이렇게 딱 물어야 되거든. 그 장동혁도 보니까 아직 멍청해. 저거 뭐 신앙이 좋다 해봤자 그 멍청하라고. 빨리 정강훈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아서 성령 세례 받아야지. 트럼프한테 지시받은 거 있어 없어? 이재명한테 딱 해야지. 그럼 지시받은 것이 뭐야? 그러면 그거 지금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안 하면 나 회담 안 해 하고 딱 일어나서 나가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나가서 참나 정말 말이야. 아이 정말 참 아무리 봐도요 내가 대통령 하면 해야 되겠어. 이거 도저히 내가 대통령 하는 길밖에 없어. 이거는 에이 정말 참 말이야. 참 정답이야? 내가 대통령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만세. 그렇지. 뭐 만약에 두 손 안 드는 것들은 내가 머리를 다 잡아뜯어 버리지. 내가요 과거에 지나간 대통령들 보면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가 천재고, 박정희는요 완전히 새마을운동해서 세계 경제 6위까지 올려놨으니까 그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사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한 사람 추가 더 하자면 우리 종씨 전두환이요. 전두환 때요 무역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랬었단 말이야. 그거는 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다 장을 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가 했는데, 어디까지 했지? 그렇지. 내가 대통령 하면 해야 된다 이거야. 내가 대통령 해야 통일 대통령이 되지. 통일을 다 시켰어. 근데 나보다가 이번에 가문에 1000만 명이 모이면 이재명은 아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000만 명이 모여야 된다 이거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1차 회담은 그거는 그 상견례고 나중에 단독 회담 했단 말이야. 그 단독 회담 한 내용이 지금 미국에서 언론을 통해서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4개를 요구했다 이거야. 왜? 윤석열 대통령을 원자리에 복귀시키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요 이미 냄새가 조금 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대통령 직무를 끝까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내가 건의할게요. 서로 용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복귀를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모든 죄진거 뭐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뭐 등등 다 지금 뭐 재판받는 게 수도 없잖아요. 그것을 서로가 사면 복권하기로 하고, 내가 이게 제일 내가 이재명한테 베풀어 주는 은혜야. 그 중재를 내가 해줄게. 내가 요즘요 텔레비를 보면요 내가 컵을 가지고 텔레비를 깨고 싶은 거야. 개자식들이 말이야. 깨고 싶은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줄 수 있어요? 있어!
안 넘겨주려면 가문강력에 몇 명 모여야 돼? 1,000만 명 중에 책임이 누구냐? 수도권, 여름,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 2,500만이란 말이야. 그 중에 절반만 와도 바로 이재명은 하야고. 할렐루야. 이거는 헌법이 딱 명시되어 있는 국민 저항권이야.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는 거야. 김학성 교수님이 늘 말한 대로 뭐냐, 이 혁명은, 국민 저항권은 언제든지 시간과 관계없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저항권이다 이거야. 집회 허가 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집행된 것이 4.19 때 됐고 5.16 때 된 거야. 4.19, 5.16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특별히 보세요. 5.16 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때하고 똑같은 심정이야. 왜?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려고 5.16 혁명을 일으킨 거야. 이해됐어요? 혁명 공약부터 들어봐라. 혁명 공약 들어봐. 내가 10분 내로 마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혁명 공약 들어봐.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4.19 때는요 160명 가까이 죽었어요. 피 흘리는 피 흘리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수리에 거기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혈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 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한 명도 안 죽도록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바로 세워서 자유통일까지 밀어제껴야 된다 이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을 불러서 혁명에 대한 자세를 잘 들어보세요. 영상 들어보란 말이에요. 자, 들어봐요. 박정희는 5.18 군사혁명 새벽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거사명단에서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5월 18일 저녁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진배 없는 박태준을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범벅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권했다. 한 곱이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자 박정희가 담배를 물었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 줄 아나? 박태준은 눈동자를 고정시켰다.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야.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계획이 중도의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적인 이유는 혁명에 실패하여 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어. 박태준은 콧잔등이 시큰했다. 박정희가 연기 한 모금을 길게 불었다. 자, 황 위원장님 나오세요. 어디 갔어요? 오세요. 잘 들어봐요. 이 지금 장로님
박태준은 육사 몇 개예요? 6기로 알고 있습니다. 6기? 8기는 누구예요? 김종필하고 아. 그 혁명 주체 세력이 8기생이고 8기생이고. 박태준은 6기로. 근데 왜 박태준한테는 예. 이 5.16 혁명에 대해서 빼놨느냐? 아까 영상 봤죠? 예. 왜 빼놨느냐? 그러니까 그 죽을 각오를 하고 혁명이 실패해가지고 실패하면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니까 만약에 혁명에 실패하면 자기는 군사 재판에 해부되어서 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사형이죠. 사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각오가 있어야 혁명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각오됐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준비 됐냐고? 절반은 또 대답도 안 하고 난리야. 이거 정말 내가 그러면 내 밤새도록 해버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준비 됐어요? 확실해? 죽고자 하는 자는 뭐야? 살아요. 각오가 안 죽으려고 하는 놈은요 뒤져요. 그 박정희 각오 보라고. 그래서 박정희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박정희 5.16 혁명 때 무혈혁명한 거야. 그러나 4.19 혁명 때는요 학생들이 160명 죽어서 지금 수일이 묘지에 묻혀 있다고. 내가 가끔 지나가다가요 내가 거기 들러요. 들려서 나도요 혼자서 빰빠바. 나는 애국자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빰빠바. 에이고 인생도 다 못 살아보고 말이야. 응? 월남전 갔다 와서 전사한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리 차관이 몇 명이라 그랬어? 이거 강의 들어도 모르고 나요. 5,000명이에요. 5,000명. 그 월남전에 갔다 와서요 죽은 사람이 5,000명인데요 그 전사자들에게 돈을 가족들에게 다 안 줬어요. 10분의 1만 줬어요. 10분의 1만. 10분의 1만 주고 박정희가 띄어먹었어요. 그거를 띄어먹어서 경부 고속도로 놓고 포항제철 놓고 다 한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혜택이 뭐냐? 월남전에 5,000명 전사한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이 혜택이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됐어요? 확실해요? 장로님, 내가 볼 때 와인버거 영상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 내가 볼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자, 와인버거 영상 들어봐. 지금 들어보고 장로님이 해설 한번 해주세요. 들어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에 쳐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국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함해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우리 황교안 장군님 해설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쭉 이렇게 우리 자유마을 대표님들 또 실행위원장님들 쭉 저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 영상을 가지고 가입이나 서명 받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다들 이야기하십니다. 이 영상은 여기 와인버거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 장관은 여러분 지금 미국 대통령들 중에 건국 대통령이나 제퍼슨 대통령이나 이런 건국의 국부적인 대통령 외에 링컨 다음으로 현대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존경을 받는 40대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무너뜨릴 때 소비에트 연방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1981년부터 88년까지 했습니다. 89년 1월이니까요. 그런데 7년간을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소련을 무너뜨린 그런 가장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전역에서도 보수 우파의 가장 어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포버스 아주 유명한 경제 잡지입니다. 거기에 회장도 지내시고 2006년도에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소설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국방부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한 겁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런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몇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러시아가 소련이 동구권을 옛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22년 2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 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이 군사 대국이 되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멕시코 쪽에서, 남미 쪽에서 있다. 그렇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다음 전쟁은 일어난다면 어디서 일어나느냐?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예, 이 대한민국은 중국이, 그러니까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그와 때를 맞춰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여러분 6.25 때처럼 6.25 때도 비슷했지만은 일단은 이게 1998년도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18, 5.18이 언제입니까? 80년이죠. 5.18과 그 앞에 있던 4.3 제주 사태, 여순 반란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보고 북한이 쳐내려올 수 있는 시기는 뭐냐? 서울에서 5.18과 같은 시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 특수부대원이 경찰 복장으로 와서 우리 보수 우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예, 좌파 세력들을 공격해서 죽여서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혼란을 틈타서 특수부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북한을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8년도에 일어난다고 했던 그 전쟁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재명 정권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손원보 목사님 구속영장을 때렸습니다. 이 판사는 말이죠 2017년도에 부산대학인가 경남대학의 한방과 교수들과 학생들 12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재판을 했는데 다 집행유예로 풀어진 겁니다. 완전 좌빨입니다. 여러분 사법부는 국가 보루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예? 다른 데가 무너져도 사법부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사법부가 이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느 총장 출신이 앞으로 서울대학교를 지방에 10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는 정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정말 서울대 나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서울대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부 먹고 놉니다. 딴짓합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 중에 좌파가 대부분입니다. 노벨상 하나 못 탔습니다. 100대 대학에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우리 인구도 줄어들고 예? 그런데 저는 서울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데 세금을 풉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사립대학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전부 거의가 우리 선교사들이 만든 교회가 만든 학교가 지금 전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노는 놈들이 다 많은 겁니다. 예? 똑같은 짓을 이재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7명의 대장 출신들을 다 싹 바꿨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 군 나왔습니까? 참모장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 군 나왔습니까? 저는 20개월짜리 했다고 들었습니다. 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런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당장 오늘 밤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떡할 것인가? 지금 한미연합사와 우리 한미동맹은 유엔 사령부는 Fight Tonight, 오늘 밤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길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다면은 국방장관을 제대로 된 사람을 갖다 놔야죠. 내가 지금 국방장관을 개인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방장관이 당일 출신입니다. 나는 그 친구 누군지 잘 압니다. 국방위에서 오래 있었어요. 다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군을 주의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없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조직은 자정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국본이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는 강남 서초 실행위원장님 강신혜 목사님이 갑자기 카톡방을 만들어서 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보십시오. 예? 단 하루, 단 한 시간을 쉬지 않으십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지킬까? 예? 이 나라 무너지면 안 되는데, 예? 자유통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끌어내려야 되는데, 1000만 서명해가지고 1000만 모여서 저항권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주무세요. 예? 여러분, 저는 평생 저의 모토로 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실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 저는 우리 여기 모이신 오늘 수도권이 2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 김정은이 북한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기만 하면은 수십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냥 콧구멍만 막아도 죽습니다. 무너집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니밀 목사님 잘 말씀하시는 마르틴 니밀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방관하면 안 됩니다. 내일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은 나한테 왔을 때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정말 저렇게 매 시간을, 예? 저는 버티시는 거 보면은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회개하고 한국 교회가 뛰어들고 영적 싸움이 돼요. 해보십시다. 그리고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하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저는 요즘 그걸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 앞에 합격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광고를 할 텐데, 첫째, 한 달 안에 자유일보를 100만 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전달지가 없어요. 조중동도 다 무너졌어요. 이재명한테요, 광고비 달라고 쩔쩔쩔쩔 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일보를 내가 발행하는데 한 달에 5억 들어요. 한 달에 5억. 나도 본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한 달 안에 자유일보를 100만 부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유일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만세. 여러분들만 봐서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 내가 계속 천만을 노래 불렀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동원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각 동네별로 전국적으로 서명 받은 것이 1000만이 넘었어요. 그 이제는 동원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미 서명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서명 받은 것이 1000만이 넘었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1000만을 가문으로 동원만 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자유통일당이 지금 돈 내는,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회원이 얼마냐 하면은 15만 명이야. 근데 15만인데 어떤 사람은 10,000원 내는 사람 합해서 한 달에 2억이 들어와. 2억 들어오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을 없애버리려고요 조사를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유통일당에다 돈을 얼마면 102억을 빌려줬거든. 102억 빌려줬는데 왜 이자를 안 받냐고. 이걸 가지고 지금요 다 불려다니고 있어요. 그때 또 당대표였던 또 장경동 목사도 또 불려가가지고, 아니 이자를 내든 안 내든 그건 우리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거 이재명의 지시 없이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자유일보 100만 부, 자유통일당 100만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한 달에 1,000원밖에 안 되잖아. 다 여러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수도권에서 했지만은 이제 지방에, 부산의 백스코 지금 또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구에 인터불고 거기 또 잡고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되고, 어느 날 D-Day를 딱 정하면 무조건 이미 서명 받은 게 1000만이잖아요. 1000만은 그 서명을 왜 받았어? 한꺼번에 동원 딱 해버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미 벌써 서명 받은 게 1000만이 훨씬 돌파돼서 넘었기 때문에 동원만 하면 돼. 동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집회 할까 안 할까? 자, 올래 안 올래? 수도권만 가지고도 1000만 명 동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이번 토요일 날도 1시부터 할 테니까, 하여튼 간에
이번 토요일 날 아예 1,000만 명 동원할 수 있도록 수도권이 목숨 걸고 뛰어서 여러분이 서명 받은 사람한테 전화 다 해가지고 메시지 다 넣어서 가자. 대한민국이 연방제로 북한은 넘어간대 이렇게 다 빨리빨리 선동해가지고 총동원하기를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다 가뒀고 이제 노리는 것은 날만 노리는 거야. 이제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데 나는 절대로 안 죽어요. 난 절대로 안 죽어. 나는 자유통일 시켜놓고 하늘나라 가려고 그래. 알았죠? 알았어요?